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리 매수가 아주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오늘은 대형주의 상승이 더 돋보이죠. 그런 월요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리 매수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종목별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팀장님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은 바로 SKC입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 얘기했었던 페노션, 포스코케미칼, 코오롱인더, 두산중공업을 많이 사고 있는데 자, 그 가운데에서 포스코케미칼을 좀 보고 싶습니다, 팀장님.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포스코케미칼은 이제 사실 굉장히 안 같습니다. 이제 모멘텀 자체는 사실 가장 풍부하다고 해도 무방을 한데 에코프로베임이 먼저 쏘고 그다음에 이제 LNF가 뒤를 이어서 갔는데 그다음에 생각보다 그 둘의 주가 상승률에 비해서 포스코케미칼은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워낙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양극재, 음극재 다 하고 이제 최근에 흑연까지 거의 이제 2차 전지 소재의 모든 걸 다루는 종합 기업으로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안 됐다가 이제 슬슬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2차 전지랑 좀 결을 달리하는 좀 종합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 음극재와 양극재의 모멘텀이 어떤 붙은 겁니까? 소위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아무래도 해외 수주 잔고가 충분한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 3사에 다 들어가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그 LNF에 비해서 이제 GM 등 해외 합작사들의 직접 납입을 하는 포스코케미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늦게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흐름이 존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시가총액 자체가 조금 타 종목군에 비해서 무거우니까 그 부분 바로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조금씩 반영이 된다면은 지금 주가 상황은 이제 막 돌파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세가 붙을 경우에 뭐 신고가까지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가 글로벌 고객사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계속 그 배터리를 장착한다고 하는데 그건 포스코케미칼에게 썩 반가운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내재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재화에 쓰는 비용보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배터리 셀 3사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는 방향이 좀 더 이제 저렴한 편이라고 보고 이미 기술력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뭐 하이엔드급의 배터리를 생산하기에는 뭐 폭스바겐이나 GM 등 기타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감이 있고요. 오히려 그런 이제 우려 섞인 부분으로 주가의 하락폭이 있었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매수를 함으로써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우려보다는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한 이제 기회로 삼으시는 걸 좀 좋은 이제 방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배터리를 스스로 못 만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배터리를 못 만들다기보다는 이제 만들긴 만들겠지만 이제 이미 상용화가 배터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시간도 걸릴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이 지금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도 계속 성장을 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전해 주십시오. 네,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현재 이제 돌파 구간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가격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한 16만 8천 원 정도 매수가, 목표가는 21만 원을 해서 고점 돌파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좀 단기 이평선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갈 경우에 조금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포스코케미칼을 봤습니다. 다음은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HLB생명과학, HLB 그룹주들을 많이 사고 있고 다음에 그 오징어 게임 관련주 중에서도 콘텐츠 대표주인 스튜디오 드래곤을 또 많이 사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왜 하필 스튜디오 드래곤을 사고 있을까요? 컨텐츠 업체 중에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가장 덜 올랐습니다. 보통 컨텐츠 업체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세 분출을 한 번씩 다 강하게 했는데 아무래도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쪽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주가는 사실 계속 하락을 했고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사실 고통과 이제 인내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하락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 하락 반전, 하락에서 반등에 성공했으니까 반등에 성공하면서 하락 반전
전반등이 성공을 하면서 예. 지금 이제 89,000원대 라인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DP가 먼저 쏘고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이 이어서 받으면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컨텐츠 업체 전반적으로 호황이 좀 예상이 되고요.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DP나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제작비 대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제 외국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 맞아요. 손익비가 별로 안 나오는데 특히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스튜디오 하나에 놓고서 드라마를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단가도 되게 굉장히 낮게 잘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호황이 이어지고 당연히 이제 대장이죠. 스튜디오 드래곤에 가지고 있는 이제 품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 3분기, 4분기 때 이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강한 매수세가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인풋 대비 높은 아웃풋. 그리고 그죠. 가장 싸게 사는 거, 이것이 모두 결합이 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싸다고 느끼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매수하고 있다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글로벌 OTT 공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넷플릭스형 매출이 가시화될 수 있겠습니까? 네, 넷플릭스양 매출도 가장 강하게 나타냈는데 그동안은 사실 파이가 많이 뺏겼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원래 단독이었었는데 또 다각화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파이가 줄어드는 입장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전체적인 파이가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진 장점은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판권을 같이 협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3, 4분기 때 지금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메인작이 지금 유미의 세포들밖에 없는데 3, 4분기 때 좀 기대해 볼 만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기대작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적어놓은 왔는데 제가 네. 잠시만요. 제가 아닙니다. 헷갈려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하반기 기대작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앞서 이 콘텐츠 관련주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종목이 좋냐라고 개인적인 의견들을 여쭤봤더니 말씀하셨던 저희가 오늘 보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좋다. 지금 콘텐츠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그런 의견도 오늘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매수가로는 이제 88,000원이죠. 이제 약간 윗꼬리가 남긴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1차 매수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96,000원을 먼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흐름이 잘 타면은 그 위까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단기 저항선이 96,000원 라인까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손절가는 83,000원입니다. 83,000원을 약간 타이트하게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모멘텀의 존재를 하다 보면 이게 만약에 장이 밀릴 경우에 이 부분이 좀 하락세가 강하게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83,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것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동안 사실 대차 잔고가 많아서 공매도 우려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됐었던 만큼 그런 부분도 함께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 SKC, LG디스플레이, 페노션, 기아를 사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SKC와 페노션은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의 쌍그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는 LG디스플레이를 좀 보고 싶습니다. 기관들은 담고 있지만 LG디스플레이의 4분기 실적 전망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지금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연초에 장밋빛을 전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거의 3분기 들어서기 직전부터 바로 이제 LCD 쪽에서 대한 좀 우려감이 나오면서 바로 이제 컨센서스가 바로 하향이 되고요. 주가도 그에 맞춰서 정말 하락폭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에 이야기되었던 중국향 문제죠. LCD 쪽의 패널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 부분이 수익성이 갑자기 악화되고 있고요. 물론 OLED 쪽에 호황이 있다고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가 같이 상승을 한 1, 2분기보다는 지금 이제 한쪽은 좀 이제 지는 해, 한쪽은 오르는 해. 지금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아직은 OLED 쪽에서 매출이 LCD 쪽만큼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가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LCD TV 패널가를 봐야 되는데 역시 패널가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소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LCD TV 패널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OLED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LC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잠깐 이제 1, 2분기 때 호황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갑작스럽게 OLED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OLED 쪽 수요는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이제 OLED 소재주들은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만큼 니즈가 많고 LG 디스플레이도 OLED 쪽에서 매출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악재가 LCD 쪽이 이것을 바탕을 지지를 못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그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실적 하향치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악화가 된다면은 지금 주가보다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존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CD TV 패널가가 하락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주식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미 아무래도 공장 라인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서는 LCD를 생산을 해야 되고 OLED 전환을 하려면 다른 공장 라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산쪽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함부로 공장 증설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 진짜 상반기에 굉장히 증권사에서도 호평들이 나와서 또 대형주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정말 속이 쓰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2%의 상승이 나오면서 19,450원입니다. 이제 좀 턴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올지 가격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아무래도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그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3분기 어느 정도 실적이 악화가 되는 것에 반영이 된 주가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한 22,000원 정도죠. 요 라인까지만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위쪽에 좀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2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22,000원대에 한번 탈출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한 사업 분야가 악재가 굉장히 크다는 거는 그 상승폭이 크게 제한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LG가 LCD TV 부분 쪽에 어떤 새로운 고민을 좀 해서 해답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가장 많이 사고 있고 우리의 데브 시스터스, 그다음에 솔브랜 홀딩스, 상신 EDP, 유니셈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랜만에 솔브랜 홀딩스를 좀 보고 싶습니다. 저희 그 상반기만 해도 올해의 주식 아니었습니까? 갑자기 이 주식도 최고가를 찍더니 그야말로 내리막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오래간만에 순매수하고 있는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 사업 분야의 부각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가 솔브레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양급제, 응급제 소재주들이 1차 랠리를 했고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더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하지만 주가상 고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차후죠. 이제 다음 순환매 입장에서 다음 이제 중소형주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솔브레인까지 좀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해액이죠. 전해액 관련주들 첨보, 그다음에 동아기업, 그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후성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2차 전지 소재주, 거기에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까지 두 가지 호재를 좀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전해액은 특히 이제 양쪽에 다 이제 배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배터리 셀과 전고체 배터리 양쪽에 다 쓰이기 때문에 전해액에 대한 미래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관의 매수세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같이 동반이 될 경우 다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솔브랜 홀딩스가 2차 전지 전해액이 최근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종장 증설을 헝가리에 했습니다. 이제 헝가리에 같이 했다는 건 SK 이노베이션이 헝가리 공장을 지었죠.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쪽 공장이 돌아가게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매출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근데 솔브랜 홀딩스는 원래 사업 분야가 반도체 식각 쪽인데 이 부분도 워낙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까지 매출이 나온다면은 한 번 정도 이제 단순 지금 현재 주가보다 조금 더 고평가 받아도 무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솔브레인도 정말 개인 투자자들 분들께서 선호하셨던 종목인 만큼 만약에 정리를 못하셨더라면
속이 많이 쓰린 그런 국면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가 모멘텀은 어떻게 있을지 가격 전략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동반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42,700원이죠. 요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번 매력적인 구간이죠. 한 4만 원 초반대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46,000원이죠. 그 다음 저항선을 뚫기 직전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37,000원으로 단기 모멘텀이 완전히 소실됐을 때 그때를 좀 매도 타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까지 함께했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